야, 이 거지 같은 년아. 니네 엄마가 시장에서 콩나물 대가리 다듬어 번 돈으로 해온 혼수라 냄새가 난다. 냄새가. 지금 저 여자가 내 딸한테 뭐라고 한 거지? 어머니, 제발요. 배 뭉쳐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현관문 틈 사이로 들리는 저 목소리.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내 딸 지은이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간 묻힌 겉절이 통이 내 발등 위로 쿵 마이너스하고 떨어졌습니다. 발등이 으스러지는 것 같은데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심장이. 그래, 심장이란 게 가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피가 싹 빠져나가는 그 차가운 기분. 자네는 겪어보지 마소. 사람이 산채로 지옥을 보면 그렇게 됩디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망구였습니다. 새벽 4시 남대문 시장의 그 비릿하고 시끌벅적한 공기가 나는 참 좋습니다. 50년입니다. 이 바닥에서 콩나물 다듬고 파 껍질 벗기며 산 세월이 반백년이에요. 내 손 좀 봐요. 마디마디 굵어지고 손톱 밑엔 까만 물이 들어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질 않아요. 사람들은 이 손을 보고 그럽니다. 아이고, 복순 할매. 돈도 억수로 많이 벌었다면서 이제 좀 편하게 살지 그래. 벤츠 타고 다니면서 사우나나 다니지. 못하러 이 찬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대? 그러면 나는 그냥 허허 웃고 말지. 놀면 뭐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사는겨. 하면서 콩나물 한 바가지 더 얹어줍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러죠. 니들이 내 통장을 봤어야 하는데. 0이 몇 개인지 세다가 밤을 새울 텐데. 맞아요. 나 돈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내 앞에선 기침도 함부로 못할 만큼 있어요. 명동 사채 시장에서 남대문 도깨비라고 하면 다들 오금이 저린다고 하더군요. 현금만 5천억. 빌딩이 몇 채인지 땅이 몇 평인지는 나도 장부를 봐야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러고 사냐고? 다 내 딸 지은이 때문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놈이라서 곁에 두면 똥파리가 꼬이고 사람을 망치더군요. 내 자식만큼은 돈 냄새 안 맡고 반듯하고 소박하게 컸으면 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을 가난한 척 억척스러운 콩나물 장사꾼으로 위장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딸 지은이는 내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대학 등록금 낼 때도 엄마가 갯돈 탔다며 손 벌벌 떨며 건네줬고 시집 갈 때도 이게 엄마 전 재산이다 하면서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 쥐어 보냈거든요. 그 착한 것이 엄마 힘들까봐 혼수도 제대로 못해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호강시켜줄게. 미안해. 그 말 듣는데 내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겠어요. 아가, 네 엄마가 재벌이야.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돈 보고 달려드는 사기꾼 놈들 말고 정말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평범한 행복 누리라고. 그게 어미의 마지막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그 성진물산인가 뭔가 하는 집안 둘째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부잣집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딸의 착한 심성만 보고 며느리 삼겠다는 그 시어머니 말이 너무 고마워서요. 상견례 날 내가 촌스러운 한복 입고 나갔을 때도 그 사돈 여편네는 웃으면서 내 손을 잡았거든요. 사돈 어른 걱정 마세요. 지은이는 이제 제 딸입니다. 귀하게 키운 딸, 제가 더 귀하게 아끼겠습니다.
그 가식적인 웃음에 속아 넘어간 내 눈을 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은 오늘이 무슨 날이었냐면 지은이가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드는 날이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물도 못 넘긴다는데 어릴 때 내가 해주던 겉절이가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새벽 시장에서 제일 좋은 배추를 골랐지요. 고춧가루도 중국산 안 쓰고 내가 직접 태양초 빻아서 만든 걸로 썼습니다. 멸치 액젓 다리고 마늘 듬뿍 넣어서 버무리는데 그 매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어찌나 좋던지 콧노래가 절로 나더라고요. 우리 손주 녀석 할미 손맛 보겠네 하면서요. 장사도 일찍 접었습니다. 단골들이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복순 할매가 점심도 안 돼서 문을 닫고 하며 놀려대도 나는 싱글벙글 웃으며 셔터를 내렸어요. 택시를 탈까 하다가 괜히 사돈댁 경비들이 택시 타고 내리는 거 보면 우리 딸 흉볼까봐 그것도 마다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그 무거운 김치통이랑 밑반찬 보따리를 이고 지고 갔지요. 강남 한복판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아파트 앞. 내가 쓴 낡은 벙거지 모자랑 무릎 나온 몸빼 바지가 그 대리석 바닥이랑 참 안 어울리긴 합디다. 로비에 들어서는데 경비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할머니,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 나가세요. 평소 같으면 야 이놈아, 내가 이 건물주 친구다. 라고 큰 소리 쳤겠지만 오늘은 참았습니다. 내 딸 시어머니가 사는 곳이잖아요. 혹시라도 소란 피우면 우리 딸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2501호 우리 딸네 집이에요. 반찬만 전해주고 갈 거라서요. 최대한 비굴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경비원 놈 혀를 차면서 문을 열어주더군요. 냄새 안 나게 조심 좀 하슈. 입주민들 민원 들어오니까.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꼴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땀에 젖은 러닝 셔츠가 삐져나와 있고 영락없는 꼬질꼬질한 콩나물 할매더군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이 보따리 받고 활짝 웃을 우리 딸 얼굴이 떠올라서요. 25층 복도 끝집 배를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사돈 어른이 계시면 어쩌나, 차림새가 이래서 싫어하시면 어쩌나. 그래서 문 앞에 반찬만 살짝 놓고 문자나 한 통 보내려고 했지요.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덜 닫혀 있더라고요. 아마 택배 기사가 다녀갔거나 누가 급하게 들어갔나 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심코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비명, 짐승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찢어지는 비명. 내 딸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샜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지요. 거실 바닥, 그 넓고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 위에 내 딸 지은이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배가 남산만 한 만삭의 임산부가 바닥을 기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돈 여편네가 세상에 신발도 안 벗은 채로 내 딸의 어깨를 짓밟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없는 집구석에서 데려와 줬으면 죽은 듯이 밥하고 빨래나 할 것이지 뭐 몸이 힘들어서 못해? 사돈의 손에는 골프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바닥을 탕탕 내리치며 위협하는데 내 딸은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만 있더군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병원 검진 날이라서 시끄러워. 병원비는 땅 파서 나오니 내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병원에다 처바르는 게 유세야? 니네 부모란 작자들은 땡전 한 푼 안 보태주면서
염치도 없이 꼬박꼬박 안부 전화는 왜 안 돼? 거지. 근성 못 버려서 뭐 하나 뜯어먹을 거 있나 싶어서 그러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그냥 관용구가 아니더군요. 눈앞이 붉어집니다. 저 여자가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거지? 뜯어먹어? 내가 5천억을 싸들고 오면 니들 그 구멍가게 같은 회사는 10분 만에 공중분해될 텐데. 그깟 병원비, 내가 이 병원을 통째로 사서 내 딸 전용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순간 더 끔찍한 걸 보고 말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 내 사위 박성훈. 지 마누라가 뱃속에 지 새끼를 가진 아내가 저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그놈은 태연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아, 엄마. 적당히 좀 해. 시끄러워서 게임을 못하겠네. 성훈 씨, 나 좀 도와줘. 배가 너무 아파. 딸이 애원하며 남편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하자 그놈이 다리를 휙 빼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 좀. 징징거리지 좀 마.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당신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해온 게 뭐 있어? 몸뚱이 하나 달랑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냄새나게 굴지 말고 저리 비켜. 냄새. 그놈의 냄새. 사돈이나 사위놈이나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건 오로지 돈, 그리고 멸시뿐이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평생 맡아온 건 콩나물 비린내였지만 저것들에게서 나는 건 썩은 인성 냄새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서 저 골프채를 뺏어다가 저 연놈들 머리통을 다 깨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천한 것들아. 소리치며 돈다발을 저 얼굴에 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집니다. 너무 분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리고 내 딸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돈 좀 있는 거 그게 뭐라고. 자식 기 안 죽이고 키운답시고 내 정체를 숨긴 게 결국 내 딸을 저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 넣은 꼴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이라서 좋다고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힘 없으면 짓밟히는 게 이 더러운 세상 이치인 것을 나만 고상한 척하며 잊고 있었던 겁니다. 내 딸이 저 꼴을 당하는 건 저 악마 같은 인간들 탓도 있지만 결국 힘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은 미련한 요 못난 어미 탓입니다. 발밑에 떨어진 겉절이 통에서 붉은 김치 국물이 새어나와 대리석 복도를 적십니다. 마치 내 가슴에서 흐르는 피눈물 같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다리에 억지로 힘을 줬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면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내 딸은 더 곤란해질지 모릅니다. 저 인간들은 뻔합니다. 무식한 장사치 할망구가 와서 행패 부렸다며 내 딸을 더 괴롭히겠지요. 임신한 내 새끼 충격받아 혹여라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찬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깟 겉절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딸에게 필요한 건 이깟 반찬 쪼가리가 아니라 저것들을 짓밟아버릴 힘입니다. 저들이 숭배하는 그 돈이라는 몽둥이로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힘 말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올라오지만 꼭 삼켰습니다. 눈물도 안 나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말라버린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이 10년처럼 느껴지더군요. 1층 로비. 아까 그 경비원이 나를 보며 비릿하게 웃습니다. 꺼봐, 안 들여보내줄 거라니까. 노인네가 고생만 했네. 나는 그 경비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사람 좋은 김복순의 눈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천억 돈놀이판에서 배신자 놈들 다리를 분질러 놓을 때, 그때 그 눈빛이었을 겁니다. 경비원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치더군요. 건물을 빠져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높디 높은 펜트하우스. 저기서 내 딸이 숨죽여 울고 있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가 저 집구석, 아니 저 건물을 통째로 갈아엎어서라도 너 구해낼 거다.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내 재산을 관리하는 김 실장입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김 실장이 전화를 받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전화를 다 주시고.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떨림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만 남았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성진물산 그 회사 자금줄 싹 다 조사해. 성진물산이요? 따님 시댁 아닙니까? 시댁? 시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아까 깨진 겉절이 통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거기 내일부터 내 놀이터로 만들 거니까. 채권, 대출. 이런 하나까지 다 내 앞으로 돌려놔. 그리고 네, 회장님. 이 아파트동 전체 매입 가능한지 알아봐. 값은 달라는 대로 다 줘. 내일 아침까지 내 명의로 만들어. 김 실장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택시가 오길래 손을 들었습니다. 아줌마, 냄새나게 뭘 들고 타요? 기사가 인상을 씁니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던져줬습니다. 냄새값입니다. 명동으로 갑시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삭막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 가슴속은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다시 남대문 도깨비로 돌아갑니다. 콩나물 다듬던 할매 김복수는 오늘 죽었습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데가. 니들은 피눈물이 아니라 피를 토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돈맛 좀 제대로 보여주마. 기다려라, 사돈. 내일 아침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콩나물 냄새가 얼마나 무서운지 뼛속까지 알려주러 갈 테니까. 그 길로 어떻게 남대문까지 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서울 시내가 꼭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흐릿하더군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나 봅니다. 기사 양반이 룸미러로 자꾸 힐끔거리며 눈치를 줍디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으로 가요? 그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지요. 아니요,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내 새끼가 짐승 취급을 당하는 걸 보고도 그 자리에서 어미 노릇 한번 시원하게 못하고 도망치듯 나온 내 자신이 너무 병신 같아서 그게 아파서 그럽니다. 시장 입구에 내렸습니다. 오후 3시. 한창 시끄러울 시간이죠. 골라, 떨이요, 떨이. 어머니, 갈치 싱싱해요. 보고 가. 여기저기서 악을 쓰며 장사하는 소리, 짐 싣고 달리는 오토바이 경적 소리, 사람 부대 끼는 냄새. 평소엔 이 소란스러움이 내 심장 뛰는 소리 같아서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은 그 모든 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파리떼 소리처럼 역겹게 들리더라고요.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니라 서로 물고 뜯으려 아기 다툼하는 지옥도 같아 보였으니까요. 내 가게, 복순내 야채 간판이 보입니다. 아침에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닫아두고 간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더군요. 셔터를 올리고 익숙한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쌓인 콩나물 시루, 다라이에 담긴 흙 묻은 대파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손이 콩나물로 가더란 말입니다. 대가리 떼고 꼬리 다듬고 평생 이 짓해서 돈 벌었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에 500원 남짓 남기며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바들바들 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콩나물 줄기가 툭 하고 부러지는데 그 소리가 꼭 아까 사돈 여편네가 내리치던 골프채 소리 같아서 내 딸 지은이의 얇은 팔목이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 같아서 다듬던 콩나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형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 옆집 건어물 가게 춘자네가 놀라서 뛰어옵니다. 평소 같으면 손이 미끄러졌다. 이년아. 하고 농이나 쳤을 텐데. 입이 안 떨어져요. 내 몰골이 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춘자가 내 얼굴을 보더니 입을 다물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칩니다. 눈이 퀭하니 죽은 사람 같았을 테니 겁먹을 만도 하지요. 그때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지직 마이너스 지직 마이너스. 화면을 보니 우리 이쁜 딸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받으면 목이 메어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받으면 이 착한 것이 걱정할까봐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지은아. 최대한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목소리를 냈는데도 끝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엄마, 잘 들어갔어? 나 지금 겉절이 먹고 있어. 엄마가 해준 거라 그런지 입덧도 안 하고 너무 맛있네. 진짜 고마워, 엄마. 이 미련 곰탱이 같은 것.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 겉절이 통. 내가 아까 니네 집 복도 쓰레기통에 처박고 왔는데 너는 지금 그 겉절이를 먹는 게 아니라 눈물을 삼키고 있을 텐데 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라와서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걱정할까봐 그 지옥 속에 살면서도 천국에 사는 척 연기하는 내 딸. 그게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 왜 말이 없어? 아니야. 목이 좀 잠겨서. 그래, 맛있게 먹어라. 시어머니랑 신랑도 좀 챙겨주고. 다들 잘해주시지? 내가 묻고도 소름이 끼칩니다. 잘해주냐니. 발길질하고 식모 취급하고 임신한 며느리 앞에서 담배 뻑뻑 피워대는 그 인간들이? 그럼 어머님이 얼마나 챙겨주시는데. 오늘도 병원 다녀오라고 용돈도 듬뿍 주셨어. 남편도 나 힘들다고 설거지 다 해줬는걸. 나 진짜 행복하게 잘 사니까 엄마는 시장에서 밥 굶지 말고 맛난 거 사 먹어.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칠 뿐이었지요. 지은아, 너는 효녀가 아니다.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나 좀 살려줘라고 매달리는 게 효도야. 내가 그렇게 참고 사는 게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란 걸 너는 왜 모르니? 하지만 이제 울음은 끝입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묻은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눈빛이 바뀝니다. 그래, 내가 말 못한다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지키고 싶은 그 평화가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늪이라는 걸 어미가 보여줘야지. 늪을 다 퍼내고 그 안에 있는 악어 새끼들을 다 잡아 죽여야 내가 산다. 나는 가게 안쪽 좁은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면 박스와 낡은 옷가지들이 잔뜩 쌓여 있는 허름한 창고. 누가 보면 고물상 창고 같겠지만 이곳이 내 진짜 심장입니다.
박스들을 옆으로 치우자 벽 뒤에 숨겨진 낡은 철제 캐비닛이 나옵니다. 그 캐비닛을 열고 바닥 장판을 걷어내면 거기에 육중한 디지털 금고가 박혀 있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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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엔 망설임이 없습니다. 철컥 마이너스하고 육중한 소리를 내며 금고 문이 열립니다. 어둠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서늘한 기운. 그 안에는 현금 다발도 다이아몬드도 아닙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들, 법인 인감도장 수십 개, 그리고 내 손으로 목줄을 쥐고 있는 기업들의 차용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면 멀쩡하던 사장님 하나가 다음날 한강 다리로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도장 하나면 수백 명이 일하는 공장 문을 하루아침에 닫게 할 수도 있지요. 나는 평생 이걸 업보라고 생각해서 봉인해 두고 살았습니다. 돈놀이에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언젠가 내 자식한테 돌아갈까봐 무서워서요. 그래서 콩나물 팔며 100원, 200원 버는 걸로 속죄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벌벌 떨며 도덕군자처럼 사는 동안 내 딸은 진짜 악마들한테 영혼까지 털리고 있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묻고 싶더군요. 내가 쌓은 덕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바보같이 착하게 살았나? 착한 게 죄라면 이제부터 나는 기꺼이 악기가 되겠습니다. 금고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가죽 장부를 꺼냈습니다. 성진물산 이미 5년 전 자금난에 허덕일 때 내 돈을 끌어다 쓴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사돈놈이 내 대리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더군요. 이자 쳐서 갚을 테니 제발 부도만 막아주십시오라고. 그때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그 돈으로 회생해서 감히 내 딸을 밟아? 똑똑. 가게 셔터 두드리는 소리. 약속한 시간입니다. 나는 장부를 챙겨 들고 쪽방을 나갔습니다. 셔터문 쪽문으로 들어온 건 멀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남자. 내 조카이자 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김 실장입니다. 녀석이 내 얼굴을 보더니 흠칫 놀랍니다. 고모님, 안색이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평소엔 회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해도 꼬박꼬박 고모라고 부르며 살갑게 굴던 녀석인데 오늘 내 표정이 어지간히 살벌했나 봅니다. 나는 대답 대신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내 목소리가 쩍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앉자 나는 아까 꺼낸 장부와 메모지 한 장을 그 앞에 던졌습니다. 메모지에는 성진물산과 관련된 모든 채권 리스트, 그리고 사돈네가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진물산. 여기 대표가 내 사돈이다. 네. 예비 사돈댁이 아니라 지은이 시댁이요? 김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내가 철저히 비밀로 했으니 녀석도 몰랐겠지요. 성진물산이 내 돈줄에 목숨 걸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았다면 지은이 결혼을 뜯어말렸을 놈입니다. 그래. 그 집구석이 내 돈으로 밥 처먹고 살면서 내 딸을 식모 부리듯 부리고 있더구나. 짧게 설명했습니다. 구구절절 말하기 싫어서. 하지만 김 실장은 눈치가 빠른 놈입니다.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보고 대충 상황을 짐작했겠지요. 녀석의 얼굴도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자금 회수하고 파산 신청 넣을까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내면 재미없지.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그 인간들이 반성할까? 아니, 오히려 운이 나빴다며 남 탓이나 하겠지. 나는 그들이 뼛속까지
영혼까지 털리는 꼴을 봐야겠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콩나물 냄새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해줘야겠습니다. 숨통을 아주 천천히 줘요.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콩나물 대가리를 손톱으로 톡 끊어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주거래 은행장한테 전화 넣어. 대출 연장 불가 통보하라고 해. 그리고 원자재 공급 업체들 있지? 거기 다 연락해서 외상값 당장 내놓으라고 압박해. 물건 납품도 다 끊어버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그 아파트 101동 전체 매물 나온 거 싹 걷어들이고 안 판다는 집 있으면 2배, 3배를 줘서라도 사. 특히 사돈네 사는 2501호 양옆 위아래 집은 무조건 비워놔. 동 전체를요? 그렇게까지 하시게요? 왜? 돈이 모자라냐? 아니요. 현금 동원력이야 충분합니다만. 그럼에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내 새끼 눈에서 눈물 뺀 놈들, 내가 돈으로 깔아뭉개서 숨도 못 쉬게 만들 거니까. 김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챙깁니다. 녀석이 나가려다 말고 뒤를 돌아봅니다. 고모. 아니, 회장님. 이번엔 저도 안 참겠습니다. 지은이가 저한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데 가만 안 둡니다. 녀석이 나가고 다시 가게 안엔 정적만이 감돕니다. 어둑어둑해진 시장 골목. 하나둘 간판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피로는 몰려오는데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성진물산엔 태풍이 몰아칠 겁니다. 사돈 여편네 골프채 휘두를 힘도 없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내일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 입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콩나물 할매가 돼서 너 데리러 갈게. 가게 구석에 놓인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쪼글쪼글하고 힘없는 노인네가 없었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린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더군요. 그래, 이게 진짜 나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런데도 눈이 뻑뻑하기는커녕 형형하게 빛이 납디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원통하면 잠도 안 온다는 옛말, 그거 하나 틀린 거 없어요. 새벽 4시, 평소 같으면 콩나물 시루에 물 줄 시간인데 오늘은 대신 내 속의 화병에다가 냉수를 끼얹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김 실장이 다시 가게로 왔습니다. 어제 내가 시킨 숙제 밤새워 해온 모양입니다. 눈밑이 퀭한 게 꽤나 고생 좀 했겠더군요. 셔터 내린 가게 안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김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탁 내려놓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성진물산 재무 및 신용 분석 보고서. 그 글자를 보는데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갑니다. 어디 한번 보자. 내 딸을 거지 취급하던 그 대단하신 집안 꼴이 어떤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아, 참나.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자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 알지? 아니, 게살구도 아깝다. 이건 그냥 썩은 살구야.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이더란 말입니다. 회장님, 이거 보십시오. 성진물산 부채 비율이 400%가 넘습니다.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고요. 김 실장이 혀를 차며 설명합니다. 강남 아파트요? 그것도 은행 빚이 80%입니다. 나머지 20%도 제2금융권에서 끌어다 썼고요. 벤츠, 골프 회원권, 사모님 명품들 전부 법인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직원들 월급도 2달째 밀렸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딸 지은이가 시집갈 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엄마 시댁이 사업하느라 현금 흐름이 좀 빡빡하대. 그래서 혼수 좀 간소하게 해가도 이해해 주신대. 그때 나는 그 말이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들도 돈이 없어서 내 딸한테 뜯어먹을 게 없나 간을 본 거였습니다. 그래놓고는 막상 며느리가 들어오니 쥐뿔도 없는 친정이라고 무시하고 구박을 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썩을 놈의 종자들. 서류를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다 못해 찢어질 듯 팽팽해집니다. 내가 콩나물 500원어치 팔면서 10원 깎아달라는 손님하고 신랑이 할 때 저것들은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내 딸을 식모처럼 부려먹었다는 거잖아. 병원비가 아까워서 며느리한테 눈치를 줘? 지들은 백화점 VIP 룸에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긁으면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뒷장을 넘겨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썼던 사채.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 회장님 돈입니다. 대형 파이낸스 쪽 자금 말입니다. 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대형 파이낸스. 내가 바지 사장 앉혀놓고 굴리는 대부업체 중 하나입니다. 결국 저 인간들이 쓰는 명품 가방, 저 인간들이 굴리는 벤츠, 심지어 내 딸을 때리던 그 골프채까지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산 거였다는 겁니다. 내가 내 돈으로 몽둥이를 사서 내 딸을 때리라고 쥐어준 꼴이 된 겁니다. 속이 뒤집힙니다. 위장이 꼬이는 것 같아서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내가 병신이지, 내가 등신이지. 부자 사위 만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뒷조사라도 한번 해봤어야 했는데 내 딸이 괜찮다, 행복하다 하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3년 동안 저 지옥 속에 방치해뒀으니 회장님, 물 한 잔 드세요. 김 실장이 내민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가 조금 식더군요. 그래, 자책은 나중에 하자.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아니라 저것들을 처단할 시간이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고 철저하게. 김 실장. 네. 전화기 줘봐. 김 실장이 내미는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주소록을 검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한성은행장 최동석. 지금은 은행장님 소리 들으며 거드름 피우지만 10년 전 지점장 시절 부실 대출로 옷 벗게 생겼을 때 내 도움으로 살아난 놈입니다. 그때 내가 막아준 부도수표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디서 노숙자나 하고 있을 위인이죠.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됩니다. 어이구 회장님, 안 그래도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전화를 주시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은행장의 목소리엔 기름기가 좔좔 흐릅니다. 평소 같으면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했을 테지만 오늘은 서론 다 잘라버렸습니다. 최 행장, 밥은 먹었어? 아, 네. 덕분에 잘 먹고 지냅니다. 회장님은요? 나는 밥맛이 뚝 떨어져서 말이야. 자네 은행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아무한테나 막 퍼줘도 되는 거야? 네. 그게 무슨? 최 행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내 말 한마디면 지 자리가 위태롭다는 걸 아는 놈이니까요. 성진물산. 자네 은행이랑 거래하지? 아, 네, 성진물산 박 대표님. 저희 우수 고객 중 한 분이신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우수 고객?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우수 고객이야? 자네 눈이 삐었구먼. 나는 차갑게 비웃어줬습니다. 지금 당장 성진물산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해. 기한이익 상실이 오디 처리하란 말이야. 네. 아, 아니 회장님.
갑자기 전액 상환이라니요. 만기도 남았고 절차상 그렇게 급하게는. 절차? 내가 자네 그 자리에 앉혀줄 때는 절차 다 따져서 앉혀줬나? 내가 지금 성진물산 어음 300억 갖고 있어. 이거 오늘 당장 은행에 돌려버릴까? 그럼 자네 은행도 꽤나 시끄러워질 텐데. 협박입니다. 하지만 통하는 협박이죠. 최 행장은 내 돈이 빠져나가면 자기 은행 실적이 곤두박질 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꿀꺽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명분은 내가 만들어줄게. 오늘 오후에 성진물산 세무조사 들어간다는 찌라시가 돌 거야. 그거 핑계 대면 되겠네. 세무조사요? 그것도 회장님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하나 더. 그 회사 법인 카드 당장 정지시켜. 오늘 점심부터 밥 한 끼도 빚내서 못 먹게 만들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조금 뚫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돈줄을 끊는 건 목을 조르는 첫 번째 손가락일 뿐이니까요. 김 실장을 봤습니다. 녀석이 내 눈치를 보며 묻습니다. 세무조사 찌라시는 국세청 쪽에 아는 선배한테 흘리라고 할까요? 그래.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아닌데 뭐. 탈세한 게 한두 개여야지. 털면 먼지가 아니라 똥이 쏟아질 회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 바닥에 낡은 의자가 끼잉 마이너스 소리를 냅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을 시간입니다. 30년 동안 입어온 몸빼 바지, 낡은 러닝 셔츠, 콩나물 냄새 배인 앞치마. 이것들을 벗어던질 때가 왔습니다. 김 실장, 차 대기시켜. 백화점 간다. 백화점이요? 쇼핑하시게요? 아니, 전투복 맞추러 간다. 전쟁터 나가는데 갑옷은 입어야지. 아,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엔 언제 가실 겁니까? 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은 사돈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통화할 때 내 딸이 그랬거든요. 엄마, 이번 주에 어머님 생신이라서 잔치 준비해야 해. 좀 바쁠 것 같아. 만삭의 며느리한테 생일상 차리라고 시킨 그날. 그 잔치상을 내가 엎어주러 가야지요. 내일 간다. 빈손으로 가면 섭섭해 하실 테니 선물 하나 준비해야지. 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돈집 전화번호입니다. 어제 저장해둔 번호 말고 집 전화번호.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들려옵니다. 그 재수 없는 목소리. 어제 내 딸을 밟으면서 악을 쓰던 그 목소리가 전화상으론 아주 교양 있는 척 나긋나긋하게 들립니다. 아, 예. 사돈어른. 저지은이 애미입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깔았습니다. 평소의 푼수 같은 말투가 아니라 약간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아, 네.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지은이한테 뭐 보낼 거라도 있으세요? 목소리에 귀찮음이 뚝뚝 묻어납니다. 또 뭐 뜯어먹으려고 전화했나 하는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아니요. 내일 생신이라시길래 제가 찾아뵙고 인사나 좀 드릴까 해서요. 네. 오신다고요? 아휴, 아니에요. 뭘 굳이. 저희끼리 조촐하게 할 건데 오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셔봤자 서로 불편하기만 하고 질색을 합니다. 거지 같은 사돈이 자기네 펜트하우스에 발 들여놓는 게 싫다는 거지요. 냄새난다고. 격 떨어진다고.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꼭 좀 배워야겠습니다. 아, 진짜 부담스럽게 왜 이러세요?
지은이 시집 보냈으면 끝이지. 왜 자꾸 질척거리세요? 정 오시고 싶으면 택배로 보내세요. 택배로. 뚝.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질척거린다라. 전화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나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 재미있지. 그래야 내가 짓밟을 때 죄책감이 덜하니까. 나는 끊긴 전화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기대해라. 내일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은 택배 상자에 안 들어가. 내 집구석이 감당 못할 만큼 큰 거니까. 오후 2시. 강남의 한명품관 VIP 살롱. 직원들이 쩔쩔매며 옷을 나릅니다. 평소 같으면 이게 얼마짜린데 천조가리가 이리 비싸냐며 호통쳤겠지만 오늘은 가격표도 안 보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태리 장인이 만들었다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내 몸에 딱 맞게 수선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콩나물 할매 김복수는 없습니다. 백발을 단정하게 넘기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 노신사만이 서 있을 뿐. 낯설지만 이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 시각 김 실장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보고 성진물산 법인 카드 전면 정지 완료. 거래처 세 곳 납품 거부 통보. 최 행장, 대출금 회수 내용 증명 발송 완료. 상상이 됩니다. 지금쯤 사돈집, 아니 성진물산 사무실은 난리가 났겠지요. 점심 먹으러 가서 카드를 긁었는데 한도 초과도 아니고 거래 정지가 떴을 때의 그 쪽팔림.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을 때의 그 공포.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그 기분. 어때? 내 딸은 영문도 모르고 너한테 욕을 먹고 발길질을 당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신사적인 거 아닌가?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복순아. 내일은 내가 주인공이다.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아니, 피바람이 불 겁니다. 저 펜트하우스 꼭대기에 사는 오만한 인간들이 바닥으로 추락할 때 지르는 비명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네, 개미지옥이라고 하나? 모래 구덩이를 파놓고 개미가 빠지길 기다리는 명주잠자리 애벌레 말이야. 한번 빠지면 발버둥 칠수록 모래가 무너져 내려서 더 깊이 빨려 들어가지. 오늘 하루 종일 나는 그 개미지옥 구경을 했습니다. 아주 쌤통이고 아주 가관입디다. 오전 10시. 은행 문 열자마자 사단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김 실장이 스피커폰을 켜주는데 그 너머로 최 행장의 다급하면서도 묘하게 신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박 대표 사돈가 아침 대바람부터 지점장실 쳐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갔답니다. 대출 연장 왜 안 해주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지점장이 매뉴얼대로 본점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얼굴이 흙빛이 돼서 나갔다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즈음엔 더 재미있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돈 여편네, 그 최미자라는 여자 말입니다. 친구들이랑 청담동 횟집에서 밥 먹고 법인 카드를 내밀었는데 거래 정지가 떴답니다. 종업원이 사모님, 한도 초가 아니신데요? 카드사에서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하는데요? 했다더군요. 그 자존심 센 여자가 친구들 앞에서 얼굴이 벌개져서 다른 카드를 꺼냈는데 그것도 정지, 저것도 정지. 결국 친구가 밥값을 계산하고 도망치듯 나왔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본성이 나온다고 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거나 어떻게 해결하지? 머리를 굴릴 텐데. 이 썩어 빠진 인간들은 그 화살을 엉뚱한 대로 돌리더군요.
가장 약하고 가장 만만한 곳으로. 바로 내 딸 지은이한테 말입니다. 오후 3시 김 실장이 어렵게 입을 뗍니다. 사돈집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아줌마한테서 정보를 샀다고 하더군요. 그 집안 꼴이 지금 어떤지. 회장님, 이거 안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 실장 표정이 어둡습니다. 나는 뺐다시피 녹음기를 가져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그 속에서 사돈 여편네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찍고 들어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딜 눈을 동그랗게 떠? 너 친정에서 무슨 살이라도 묻혀왔니? 어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재수가. 우당탕 뭔가 집어 던지는 소리. 그리고 내 딸의 흐느끼는 소리.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내 남편 지금 회사 부도나게 생겼는데 너는 집구석에 앉아서 태교랍시고 클래식이나 쳐듣고 있었냐? 남편 길을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길을 깎아먹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기가 막힙니다. 회사가 망해가는 건 지들 무능력 때문이고 사치 때문인데 그걸 만삭 며느리 기 탓으로 돌립니까?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21세기에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랍니까?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입니다. 당장 가서 소금 가져와. 현관에 뿌려. 그리고 너 오늘 저녁 굶어. 남편이 밖에서 피가 마르는데 내가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 친정에 전화해서 돈이라도 좀 빌려오든지. 그 콩나물 파는 짠순이 엄마한테 말해서 사위가 죽게 생겼는데 돈 좀 내놓으라고 해. 녹음기를 든 내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돈 빌려오라고? 내 딸 굶기면서 나한테 손 벌리라고 시켜? 하하하.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터지더군요. 회장님, 김 실장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나를 봅니다. 나는 웃음을 뚝 그치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 그 아파트 매입건 어떻게 됐어? 아, 네. 그게 101동 전체 40가구 중에 38가구는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시세보다 2배 부르니까 다들 얼씨구나 하고 팔더군요. 그런데 사돈댁 바로 윗집 2601호. 그 집 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좀 늦습니다. 그리고 아랫집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질 급한 내가 못 기다립니다. 비행기표 끊어. 네. 그 집 주인이 미국에 있든 달나라에 있든 지금 당장 화상 통화 연결해. 내가 직접 산다. 3배, 아니 5배 준다고 해. 오늘 안에 도장 안 찍으면 내가 그 사람 있는 곳으로 쫓아간다고 해. 내 눈에서 불꽃이 튀었나 봅니다. 김 실장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허둥지둥 전화를 돌립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오후 6시 드디어 내 책상 위에 두툼한 계약서 뭉치가 쌓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성진 팰리스 101동 전체. 매수인 김복순. 나는 인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꼭 내 끓는 피 같습니다. 인감을 꾹 눌러 찍고 계약서마다 김복순 이름 석자 옆에 붉은 도장을 쾅쾅 박았습니다. 마치 사돈놈들 이맛박에 낙인을 찍는 기분으로 말입니다. 이 건물은 이제 내 거다. 너희는 이제 내 발바닥 밑에 사는 세입자일 뿐이다. 도장을 다 찍고 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남대문 시장의 풍경. 이제 저 풍경도 당분간은 안녕입니다. 나는 내일 저 강남의 화려한 성곽으로 쳐들어갈 테니까요.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일 시어머니 생신 잔치는 취소됐어.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대. 엄마 오지 마. 나중에 내가 갈게. 거짓말. 또 거짓말.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잔치를 못하는 거겠지. 그리고 너한테 화풀이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거겠지. 나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대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잔치는 취소된 게 아니란다. 주인공이 바뀌었을 뿐이지. 내일 잔치상은 엄마가 차려줄게. 아주 거하게. 퇴근하려는 김 실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김 실장, 내일 아침 9시. 네, 회장님. 차량 대기하겠습니다. 아니, 차만 가지고는 안 돼. 경호팀 불러. 경호팀이요? 몇 명이나? 있는 대로 다 불러. 깍두기들 말고 정장 입고 말끔하게 생긴 애들로. 그리고 이삿짐 센터도 불러. 이삿짐이요? 누구 짐을 빼시려고요? 나는 씩 웃었습니다. 쓰레기 치워야지. 내 집에서 냄새나는 쓰레기들은 다 갖다 버려야 할 거 아니냐. 김 실장이 침을 꿀꺽 삼킵니다. 아마 내일 벌어질 일이 상상이 안 가나 봅니다. 나도 상상이 안 갑니다. 내가 얼마나 잔인해질지 나도 나를 모르겠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제 맞춘 그 짙은 네이비색 정장, 그리고 그 옆에 놓인 30년 전 남편이 죽고 혼자 시장통에 뛰어들 때 신었던 낡은 운동화. 그 운동화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우리 딸 구하러 가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 저 인간들 혼내줄 때 번개라도 한 방 쳐줘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천장에 사돈 여편네 얼굴이 둥둥 떠다닙니다. 재수없는 년이라며 내 딸에게 소금 뿌리던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재수? 그래, 누가 진짜 재수 없는지 내일 보자. 돈벼락 맞는 게 재수 좋은 건 줄 알았지? 돈으로 쳐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내가 뼛속 깊이 가르쳐주마. 내일 아침 그 집 초인종을 누를 때 그들이 나를 보고 지을 표정. 어라? 콩나물 할매가 웬 수행비서를 하며 당황할 그 눈동자. 그리고 통장을 들이밀었을 때 경악할 그 입. 그것들을 생각하니 이제야 겨우 잠이 올 것 같습니다. 새벽 공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습니다. 아니, 공기가 차가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서늘해진 거겠지요. 평소 같으면 남대문 시장의 그 시끌벅적한 소음에 눈을 떴을 시간입니다. 두부 왔어요, 두부. 하는 확성기 소리, 오토바이 매연 냄새, 상인들끼리 주고받는 걸쭉한 농담들. 지난 50년 동안 나를 키워온, 그리고 나를 숨겨온 그 익숙한 풍경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시장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화장대라고 해봐야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자개장 하나가 전부지만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기 그지없습니다. 평생 로션 하나 제대로 안 바르고 살아온 쭈글쭈글한 피부. 기미가 내려앉고 검버섯이 핀 그 얼굴 위에 처음으로 분을 두드립니다. 전문가가 와서 화장을 해주겠다는 걸 마다했습니다. 이건 내 전쟁이니까요.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끈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는 법이지요. 파우더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옛날 우리 지은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딱 한 번 발라봤던 그 냄새. 그때 나는 젊었고 가난했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늙었고 돈이 썩어날 만큼 많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눈썹을 그립니다. 평소엔 사람 좋게 처져 있던 눈꼬리를 오늘은 붓펜으로 날카롭게 치켜 올렸습니다. 입술엔 붉은 립스틱 대신 죽은 피처럼 검붉은 버건디색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노파가 나를 노려봅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내가 나를 보면서도 섬찟합디다. 복순아, 준비됐냐? 거울 속에 내가 묻습니다. 그래. 갈기갈기 찢어 죽일 준비 다 됐다. 옷걸이에 걸린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태리 원단이라던가 만져보면 꼭 물처럼 흐르는 그 옷감. 팔을 끼워 넣는데 어깨에 착 감기는 느낌이 마치 갑옷을 입는 기분입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울 때마다 시장통 콩나물 할매 김복수는 하나씩 지워집니다. 첫 번째 단추엔 비굴했던 웃음을 지우고, 두 번째 단추엔 굽신거렸던 허리를 펴고, 마지막 단추엔 내 딸을 지키지 못했던 못난 어미의 죄책감을 가두어 잠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운동화 대신 굽 낮은 검은색 가죽 구두를 신었습니다. 또각, 또각. 방바닥을 딛는 소리가 명쾌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골목길에 도열해 있는 검은 양복들이 보입니다. 김 실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그 뒤로 덩치 큰 경호원 30명이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게 누구야? 복순 할매 집 아니야? 아니, 저 귀부인은 누구대? 설마 콩나물 할매? 담벼락 너머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저 위에 군림하는 감히 쳐다도 못 볼 존재가 되어야 하니까요. 검은색 세단 뒷문이 열립니다. 마이바우. 회장님 소리 듣는 작자들도 없어서 못한다는 그 차의 가죽 시트에 몸을 묻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갑니다. 창밖으로 남대문 시장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 청춘, 내 눈물, 내 땀이 배어있는 저곳. 잠시 안녕이다. 돌아올 땐 내 딸의 손을 잡고 금이 환영하리라. 차량 행렬은 강남을 향해 달립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10대가 줄지어 달리는 풍경. 다른 차들이 알아서 길을 비켜줍니다. 빵빵거리던 택시들도 끼어들기 좋아하던 버스들도 이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선 꼬리를 내리더군요. 돈이라는 게 참 이렇습니다. 내 딸이 버스 타고 다닐 땐 그렇게 무시당하고 치이더니 내가 돈을 처바른 쇳덩이를 타고 나가니 세상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줍니다. 참 더럽고도 달콤한 이치 아닙니까? 한강 다리를 건넙니다. 저 멀리 사돈네가 사는, 아니 이제는 내 소유가 된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보입니다. 마천루처럼 솟아있는 저 건물이 오늘은 왠지 거대한 감옥처럼 보입니다. 저 꼭대기층에 갇혀있을 내 새끼,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어제 문자로는 잔치가 취소됐다고 했지만 뻔할 뻔자죠. 지들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 남은 반찬을 먹든 히히덕거리고 있겠지. 내 딸은 구석에 박혀서 눈칫밥이나 먹고 있을 테고. 회장님, 도착 5분 전입니다. 조수석에 앉은 김 실장이 보고합니다. 현장 상황은? 이삿짐 센터 트럭 5대, 이미 지하 주차장 진입 대기 중입니다. 법무팀 변호사들도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이 잠시 머뭇거립니다. 성진물산 박 대표, 그러니까 사돈어른, 지금 집에 계신답니다. 회사에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출근도 못하고 집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하? 꼴 좋다. 사장님 소리 듣던 양반이 빚쟁이 무서워서 안방에 숨어? 잘 됐습니다. 일타쌍피. 오늘 그 집구석에 있는 인간들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족칠 수 있겠구먼. 들어간다. 내 짧은 명령에 무전기가 바쁘게 울립니다. 차량 행렬이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입주민 전용 게이트. 거기 서 있는 경비원. 아, 그놈이군요.
이틀 전 겉절이 통든 나를 잡상인 취급하며 쫓아냈던 그 젊은 경비원. 선두 차량이 게이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단기는 내려져 있고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초소에서 나옵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10대나 몰려왔으니 놀랄 만도 하지요. 경비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손짓을 합니다. 아, 거 뭡니까? 여기 외부 차량 출입 금지예요. 차 돌리세요. 김 실장이 창문을 내리지도 않고 무전기에 대고 뭐라 지시합니다. 그러자 맨 앞차에서 경호원 2명이 내립니다. 검은 양복, 선글라스, 덩치 산만한 사내들. 그들이 경비원에게 다가갑니다. 경비원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뭡니까, 당신들? 경호원 중 한 명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경비원 가슴팍에 툭 칩니다. 문 열어. 네. 아니, 입주민 확인이 돼야. 이 건물주께서 오셨다. 문 열어라. 건물주? 경비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때 2번째 차, 내가 탄 마이바흐의 뒷유리가 스르르 내려갑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그 경비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억하나 모르겠네. 냄새난다고 코를 막던 그 할망구를. 경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놈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립니다. 설마, 에이 설마 하는 그 표정. 하지만 나는 놈이 내 정체를 알아차리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창문을 올렸습니다. 열어. 빨리 열어. 경비원이 허둥지둥 차단기 버튼을 누릅니다. 끼잉 마이너스하고 차단바가 올라갑니다. 마치 적의 성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차량 10대가 위풍당당하게 단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단지 안은 평화롭더군요. 산책 나온 강남 사모님들, 유모차 끄는 젊은 엄마들, 골프 가방 메고 나가는 중년 남자들. 그 모든 시선이 우리 행렬에 꽂힙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집니다. 뭐야? 대통령이라도 왔어? 어머, 저 차 봐. 마이바흐 리무진 아니야? 우리 아파트에 저런 거 타는 사람이 있었어? 나는 그 시선들을 즐깁니다. 이틀 전엔 불청객이었지만 오늘은 주인입니다. 백일동 현관 앞. 차들이 반원형으로 멈춰섭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내려 도열합니다. 착, 착, 착. 구두굽 소리가 군대 사열식 같습니다. 김 실장이 내 차 뒷문을 엽니다. 내리시죠, 회장님. 내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추는 것 같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 한 올에 흐트러짐도 없는 백발, 그리고 손에 든 검은색 가죽 장부. 지팡이 따윈 필요 없습니다. 분노가 나를 지탱해 주니까요. 입주민 몇몇이 멍하니 나를 쳐다봅니다. 그중엔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뿜어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요. 1층 로비.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 김 실장, 그리고 최정예 경호원 4명만 탑승합니다. 나머지는 비상계단과 로비를 봉쇄합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도망치지 못하게.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갑니다. 1, 5, 10. 숫자가 바뀔 때마다 내 심장 박동도 빨라집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기대돼서 그럽니다. 과연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까? 자신들이 깔아뭉개던 며느리의 친정 엄마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나타났을 때 그 표정을 내 눈에 박제해 두고 싶어서. 20, 23, 25. 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2501호. 익숙한 현관문입니다. 이틀 전 내가 겉절이 국물을 흘리며 도망쳤던 그곳.
하지만 오늘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복도에는 정막만이 감돕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들립니다. 문 너머의 소리. 방음이 잘 된 고급 아파트라지만 내 귀엔 천둥처럼 크게 들립니다.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아침부터 밥상이 이게 뭐야? 풀떼기밖에 없어? 사돈 여편네 최미자의 앙칼진 목소리입니다. 돈도 없다면서 무슨 고기 반찬 타령이야? 주는 대로 처먹어. 사돈놈 박 대표의 고함 소리입니다. 뭐? 처먹어? 당신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 회사가 망해서 월급도 못 갖다 주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시끄러워. 이게 다 저 며느리년이 들어와서 재수가 없어서 그래. 아, 너 멍하니 서서 뭐해? 국 안 떠와? 임신했다고 유세 떠냐? 쨍그랑 마이너스 또 접시 깨지는 소리. 그리고 낯익은 가슴 미어지는 울음소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흑, 내 딸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은 내 딸을 지옥 속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불행을 내 딸 탓으로 돌리며 화풀이 샌드백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김 실장이 주먹을 꽉 쥡니다. 옆에 서 있던 경호원들의 얼굴도 굳어집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듣고 있자니 피가 끓겠지요. 나는 김 실장을 제지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초인종? 손님이 주인 집에 갈 때나 누르는 거지. 나는 손님이 아닙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고 이 건물의 주인이며 저 인간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심판자입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 급하게 매입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족쳐서 받아낸 마스터키입니다. 이 카드 한 장이면 이 동의 모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라고 하겠지요. 상관없습니다. 무단 침입, 주거 침입, 고소하라고 하세요. 나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왔으니까. 벌금? 몇 억이 나오든 현금으로 내주면 그만이니까. 준비해. 내가 낮게 읊조리자 경호원들이 문 양옆으로 착 펼쳐섭니다. 김 실장이 문손잡이를 잡을 준비를 합니다. 나는 숨을 고릅니다. 들숨에 분노를 채우고 날숨에 자비를 버립니다. 지은아, 고개 들어라. 이제 내 세상이다. 손에 든 마스터키를 도어락에 갖다 댑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경쾌한 기계음. 굳게 잠겨있던 철옹성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 나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열어. 김 실장이 문고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활짝 젖힙니다. 거실의 풍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집니다. 식탁에 앉아 서로 삿대질하던 사돈 내외, 소파에 누워 낄낄거리던 사위놈, 그리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깨진 접시 조각을 줍고 있는 배가 남산만한 내 딸.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쏠립니다. 역광을 받아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나. 그리고 내 뒤로 보이는 수많은 검은 양복들. 정적? 숨막히는 정적. 사돈 여편네가 입에 물고 있던 밥풀을 툭 떨어뜨립니다. 사돈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사위놈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립니다. 누구세요? 사돈 여편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직 못 알아보는군요. 당연하겠지요. 그들이 알던 꾀재재한 콩나물 할매는 온데간데 없고 명품 정장을 휘감은 지옥에서 온 저승사자가 서 있으니까요. 나는 구두 굽소리를 내며 거실로 한 발짝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각, 그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내 맨얼굴이 드러나자 사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듭니다. 사돈? 사돈놈이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빕니다. 아니, 저 할망구가 왜? 나는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웃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잔인하게. 왜? 냄새나는 콩나물 할매가 오니까 밥맛이 떨어지나? 내 목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딸이 고개를 듭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봅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되기 전에 심판자가 되어야 하니까. 나는 뒤에 선 경호원들에게 손가락 하나를 까딱했습니다. 들어와. 청소 시작해. 그 말과 함께 30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흙발로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대리석 바닥을 짓밟으며 거실로 들이닥칩니다. 우르르 쾅쾅. 펜트하우스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사돈 내외의 비명소리,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나의 웃음소리. 자, 이제 쇼타임입니다. 파티는 끝났고 청구서를 내밀 시간입니다. 자네 살면서 가장 시원했던 소리가 뭔가? 한여름에 따는 맥주 캔 소리? 아니면 꽉 막힌 변기가 뚫리는 소리? 나는 오늘 그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짜릿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크리스털 화병이 바닥에 처박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 쨍그랑 마이너스. 그 맑고 고운 파열음이 내 귀엔 베토벤 교향곡보다 더 웅장하게 들리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뭐야? 당장 안 나가. 사돈 여편네 최미자가 밥풀 묻은 입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퍼렇게 변해가는데 그 꼴이 아주 볼만합디다. 나는 그 비명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거실 한복판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구두굽이 또각 소리를 낼 때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내 딸 지은이가 움찔움찔 떱니다. 나는 제일 먼저 딸에게 갔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멍하니 깨진 접시 조각을 쥐고 있는 내 새끼. 그 손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줄도 모르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가녀린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일어나. 엄마가 왜? 엄마가 말했지. 냄새나는 쓰레기 치우러 왔다고. 너는 쓰레기가 아니니까 비켜 있어. 나는 딸을 일으켜 세워 뒤에 서 있던 김 실장에게 넘겼습니다. 지은이 방으로 데려가. 귀 막아주고. 임신한 애 놀라지 않게 클래식이라도 틀어줘. 김 실장이 딸을 부축해 안방으로 사라지자 이제 거실엔 나와 저 악기들만 남았습니다. 사돈놈 박 대표가 씩씩거리며 나에게 달려들 기세로 일어납니다. 이 무식한 여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 경비 어딨어? 경비, 아까 그 젊은 친구 1층에서 내 차 닦고 있을걸?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턱짓으로 사돈놈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경호원 2명이 순식간에 박 대표의 양팔을 꺾어 소파에 앉혔습니다. 소리와 함께 꼬꾸라지는 꼴이라니. 이거 안 나? 경찰 불러. 여보, 당장 112 신고해. 최미자가 핸드폰을 찾으려 허둥지둥 식탁 위를 더듬거립니다. 하지만 내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내 구두굽으로 액정을 지그시 밟아 비벼버렸지요. 뿌드득 마이너스 액정 깨지는 소리가 꼭 저 여자 자존심 금 가는 소리 같습니다. 신고해. 얼마든지 해. 주거침입, 기물파손, 하라는 대로 다 해줄게. 나는 깨진 핸드폰을 발로 툭 차버리며 사돈 여편네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어제 바른 비싼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식은땀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그런데 어쩌나
경찰이 오면 나를 잡아가기 전에 니들 먼저 수갑을 채울 텐데. 뭐? 우리가 뭘 했다고? 뭘 했다고? 사기, 횡령, 배임. 그리고 특수폭행에 아동학대 미수까지.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의 눈동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동공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김 실장, 아니 팀장, 작업 시작해. 내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현관 밖에 대기하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우르르 들이닥칩니다. 말이 이삿짐 센터지 사실은 철거 용역에 가까운 거친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빨간색 딱지가 아니라 빨간색 고무대야와 마대 자루를 들고 들어옵니다. 자, 냄새나는 건 다 치워. 싹 다? 네, 회장님. 우렁찬 대답과 함께 거실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직원 하나가 거실 장식장에 진열된 양주들을 마대 자루에 쓸어 담습니다. 발렌타인 30년 산인데 사돈놈이 비명을 지르지만 직원은 들은 채도 않고 자루에 던져 넣습니다. 와장창 병 깨지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다른 직원은 최미자가 아끼는 수입산 가죽 소파를 칼로 찌익 그어버립니다. 아이고, 내 소파. 저게 얼마짜린데? 최미자가 달려들려 하자 경호원이 가볍게 밀쳐냅니다. 얼마짜리긴. 내 돈 떼먹고 산 거니 내 거지. 내 거 내가 찍겠다는데 내가 왜 난리야? 나는 소파 찢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저 소파에 앉아 내 딸을 하녀 부리듯 부려먹었겠지. 저 푹신한 쿠션에 기대어 친정에서 뭘 배워왔냐며 혀를 찾겠지. 찢어라. 더 찢어라. 아주 걸레짝을 만들어라. 그때 내 눈에 들어온 물건 하나. 거실 구석에 세워진 골프 가방. 그리고 그 밖으로 삐죽 나와 있는 7번 아이언. 어제 문틈으로 봤던 내 딸을 위협하며 바닥을 탕탕 내리치던 바로 그 흉기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나는 성큼성큼 걸어가 그 골프채를 뽑아들었습니다. 휘두를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부술 줄은 압니다. 나는 그것을 들고 사돈 여편네 앞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사돈, 말로 해요, 말로. 왜 이래, 미쳤어? 미쳐? 그래, 미쳤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가 이깟 쇠몽둥이 앞에서 벌벌 떠는 걸 봤는데 어떤 애미가 안 미치겠어? 그건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시끄러워. 쾅. 나는 골프채로 거실 대리석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대리석이 반으로 쩍 갈라지며 골프채 헤드가 틱 마이너스하고 휘어져 나갔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아픈 줄도 모르겠더군요. 잘 봐. 너희들 운명이 딱 이 꼴이니까. 나는 휘어진 골프채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거실은 이제 난장판입니다. 커튼은 뜯겨나가고 액자는 떨어져 깨지고 명품 옷가지들은 마대 자루에 처박혀 베란다 밖으로 던져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돈 내외는 소파 구석에 몰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파악된 사위놈 박성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자, 장모님,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섭섭하게 해드린 게 있으면 말로 하시지. 이렇게 깡패들을 동원해서. 깡패? 나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서류들을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휘날리며 그들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잘 읽어봐. 내가 깡패인지 니들 생명줄 쥐고 있는 저승사자인지. 박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듭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마이너스 성진 팰리스 101동 2501호, 2601호, 2401호. 소유주 김복순 그리고 또 한 장.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마이너스 채권자 대형 파이낸스 대표 김복순 채무자 성진물산. 이게 무슨. 사돈놈 박 대표가 서류를 보더니 눈을 까집습니다. 입을 뻐끔거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토록 무서워하던 대형 파이낸스의 진짜 주인이 눈앞에 있는 콩나물 할매라니 믿기지가 않겠지요. 꿈이라면 깨고 싶겠지요. 이 집 어제부로 내 명의로 넘어왔어. 내가 샀다고. 너희가 갚지 못한 은행빚 내가 다 떠안고 경매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낚아챘지. 나는 그들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즉, 지금 너희는 내 집에서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최미자가 넋이 나가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내 남편 회사, 성진물산, 거기 빚이 500억이더구나. 그 중에 300억이 내 돈이고, 오늘 아침에 은행 대출 다 막혔지? 법인 카드 정지됐지?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나는 사돈놈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콩나물 판 돈이라 냄새난다며? 그 냄새나는 돈 빌려다가 비싼 차 굴리고 골프 치러 다니니까 좋더냐? 응? 박 대표가 히익 소리를 내며 고개를 젓습니다. 얼굴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몰라 뵀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경찰 불러 하고 소리치던 기세는 어디 가고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비굴하게 빕니다. 이게 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강한 자 앞에선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 앞에선 한없이 잔인한 족속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은이가 나옵니다. 귀를 막고 있으라니까 기어이 나와서 이 광경을 봅니다. 아수라장이 된 집안 꼴, 무릎 꿇고 비는 시부모,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엄마. 지은이의 눈이 커집니다. 지은아. 박성훈, 저 찌질한 놈이지 마누라를 보더니 눈빛이 바뀝니다. 살 길을 찾았다는 듯 무릎으로 기어가 지은이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여보, 지은아, 장모님 좀 말려봐. 우리가 잘못했어. 응? 내가 앞으로 잘할게. 너한테 설거지 안 시킬게. 나 좀 살려줘. 아?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을 보여주는구나. 지은이가 뒷걸음질 칩니다. 평소 같으면 성훈 씨 일어나 하며 챙겼을 착한 아이가 남편의 그 비겁한 눈빛을 보더니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낀 겁니다. 이거나. 지은이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러워. 만지지 마.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 딸 장하다.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지은이가 내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나에게 말해줍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참을래. 엄마 믿고 갈래.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아주며 다시 사돈네를 내려다봤습니다. 들었지? 내 딸이 더럽다잖아. 치워.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호원들이 박성훈을 짐짝처럼 들어올립니다. 으악. 지은아. 여보. 장모님. 발버둥 치는 꼴이 볼만합니다. 자, 시간은 10분 준다. 나는 손목 시계를 보며 선언했습니다. 몸뚱이만 나가. 입고 있는 옷, 그것까진 봐줄게. 하지만 이 집 안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숟가락 하나도 못 가져가. 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아니, 그래도 당장 갈 데도 없는데. 지갑이라도 핸드폰이라도. 최미자가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갈 데가 왜 없어? 서울역 가면 널린 게 빈 박스야. 신문지 덮고 자면 따뜻해.
내가 옛날에 다 해봐서 알아.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아까 내가 밟아 깼잖아. 없어도 돼. 빚쟁이들 전화 받아봤자 욕밖에 더 먹겠어? 내가 너희들 정신 건강 생각해서 끊어주는 거야.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너무해. 너희가 내 딸한테 한 짓은? 임신한 며느리 배 뭉친다는데 소금 뿌린 건 안 너무하고 내가 지금 니들 배에 칼 안 꽂은 걸 다행으로 알아. 내 고함 소리에 거실의 통유리창이 징징 울립니다. 사돈 내외는 이제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굽니다. 김 실장 끌어내. 네. 경호원들이 사돈 내외의 양팔을 끼고 질질 끌고 나갑니다. 최미자는 바닥에 엎어져서 내 밍크 코트, 내 보석함 하며 절규하고 박 대표는 내 회사 하며 헛소리를 해댑니다. 현관문 밖으로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 복도에 모여든 이웃 주민들이 그 꼴을 구경하며 수군거립니다. 어머, 성진물산 망했대? 빚쟁이들한테 쫓겨나나 봐. 꼴 좋다. 평소에 목에 깁스하고 다니더니 그들의 수치심이 극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그들의 마지막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리고 내 딸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봐. 그땐 빈털터리가 아니라 불구로 만들어줄 테니까. 쾅!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깨진 유리 조각, 찢어진 소파, 엎어진 밥상. 전쟁터가 따로 없지만 내 눈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해 보입니다. 악취 풍기던 쓰레기들이 사라졌으니까요. 나는 뒤를 돌아 딸을 봤습니다. 지은이가 멍하니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습니다. 나는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놀랐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지은이가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서러움이 폭발한 겁니다. 엄마, 흐엉, 나 진짜 힘들었어. 무서웠어. 알아, 안다 내 새끼. 이제 다 끝났어. 저 인간들 다시는 너 못 괴롭혀. 엄마가 다 쫓아냈어. 딸의 등을 토닥이는 내 손도 떨립니다.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 슬픔과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우리는 그 난장판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계약서 뭉치가 우리의 눈물을 받아줍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내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응. 엄마, 나 겉절이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준 거. 그래, 가자. 엄마가 서울에서 제일 비싼 한정식 집 가서 겉절이 100포기 사줄게. 아니, 그냥 그 식당을 사버릴까? 딸이 눈물 젖은 얼굴로 피식 웃습니다. 그래, 웃어라. 이제부턴 웃을 일만 있을 거야. 태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아나? 어제 그 난리를 치고 난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여니 햇살이 눈이 부시더군요. 여기가 어디냐고? 남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싸다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입니다. 하룻밤 자는데 1,000만 원이 넘는다나 뭐라나. 평소 같으면 미쳤다. 돈을 길바닥에 뿌리지 하면서 손살을 쳤겠지만 어제는 그냥 긁었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한 내 딸, 제일 푹신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재우고 싶어서요.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지은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악몽을 꾸는지 가끔 미간을 찌푸리긴 했지만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있을 때보다는 한결 편안해 보입디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제 내가 부린 난동이 하나도 후회가 안 됩니다. 100번, 1000번 다시 돌아가도 나는 그 집을 더 잘게 부숴버렸을 겁니다. 김 실장이 조간신문을 들고 들어옵니다. 경제면 구석에 조그만 기사가 났더군요. 성진물산 어음부도로 법정관리 신청. 대표 박씨 잠적? 잠적은 무슨. 갈 데가 없어서 길바닥을 헤매고 있겠지.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김 실장 표정이 묘합니다. 웃음을 참는 것 같기도 하고 어이없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데? 그 인간들 한강이라도 갔대? 아니요. 한강 갈 용기도 없는 위인들입니다. 어젯밤에 찜질방 가려다가 돈 없어서 쫓겨나고 결국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에서 밤을 새웠답니다. 놀이터? 상상이 가나? 밍크코트 입은 사모님이랑 양복 입은 사장님이 미끄럼틀 아래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우는 꼴이.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입니다. 밤새도록 서로 치고받고 싸웠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신고할 정도로요. 너 때문에 망했다. 내가 장모한테 말실수해서 그렇다 하면서 아주 볼만했다고 하더군요. 쯧쯧. 역시 내 예상대로입니다. 돈 떨어지니 사랑이고 가족이고 다 껍데기만 남는 거지요. 내가 시장 바닥에서 수많은 인간군상을 봐왔지만 돈 앞에서 의리 지키는 놈 못 봤고 가난 앞에서 품위 지키는 놈 드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돈 있을 때도 품위가 없었으니 없어지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로비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회장님 차 조회에서 따라온 모양입니다. 끈질긴 건 알아줘야 합니다.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안팀 시켜서 쫓아낼까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이를 봤습니다. 아직 곤히 자고 있습니다. 그래, 끝을 봐야지. 어물쩍 넘어가면 또다시 질척거릴 인간들입니다. 확실하게 끊어내려면 잔인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게 해줘야 합니다. 들여보내라고 해. 내 방 말고 비즈니스 미팅룸으로. 잠시 후 나는 정장을 갖춰 입고 아래층 미팅룸으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직원이 문을 열어주는데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향수 냄새 풍기던 인간들이 하룻밤 노숙했다고 땀 냄새, 쉰내, 그리고 꼬질꼬질한 흙냄새를 풍기고 있더군요. 내가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최미자, 박 대표, 그리고 사위놈 박성훈. 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최미자의 밍크코트는 흙투성이가 됐고 머리는 산발이고 화장은 다 번져서 팬더곰이 따로 없습니다. 박 대표는 넥타이도 없이 셔츠 단추가 뜯어져 있고 사위놈은 눈이 퀭한 게 마약한 놈처럼 보입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최미자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바닥에 넙죽 엎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지 같은 년이라며 욕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회장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봐서 정말 몰라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 대표도 옆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남대문 큰손이신 줄도 모르고 제발 부도 처리만은 막아주십시오. 회사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종처럼 모시겠습니다. 종이라. 평소엔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더니 이제 지들이 종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나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벌레 보듯이요. 일어나. 내 차가운 목소리에 그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듭니다. 누가 니들 보고 절하래? 호텔 바닥 더러워지게. 아이고 회장님. 제발 저희 성훈이 봐서라도. 최미자가 아들 박성훈의 등을 떠밉니다.
사위놈이 주춤주춤 내 앞으로 나옵니다. 이놈 눈빛을 보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됐습니다. 비굴함 속에 교활함이 숨어 있더군요. 그래도 내가 사위인데 뱃속에 내 애가 있는데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하는 그 얄팍한 계산. 장모님, 아니 어머님. 박성훈이 울먹이는 척하며 내 손을 잡으려 합니다. 지은이는요? 지은이 보고 싶어서 한숨도 못 잤어요. 우리 아기 튼튼이도 잘 있는지. 제가 아빠로서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지은이한테 잘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세요. 하? 튼튼이? 지 마누라 배 뭉친다고 할 땐 시끄러워 게임 못하겠다던 놈이 이제 와서 태명을 부르며 부성애를 팝니까? 나는 잡으려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짝 마이너스. 손을 뿌리친 게 아니라 놈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내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고개가 획 돌아간 박성훈이 멍한 표정으로 나를 봅니다. 최미자가 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손주 이름을 올려? 나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어제 변호사 시켜서 밤새 작성한 서류입니다. 이혼 합의서. 도장 찍어. 이혼이요? 박성훈이 뒷걸음질 칩니다. 안 됩니다. 저 지은이 사랑합니다. 절대 이혼 못합니다. 사랑?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내가 사랑한 건 내 마누라가 아니라 무료 식모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었겠지. 나는 그들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구두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쪼아대도록. 니들, 내가 왜 내 정체를 숨겼는지 아냐? 돈 냄새 맡고 꼬이는 파리떼가 싫어서였어. 내 딸만큼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마음을 보고 결혼하길 바랐으니까. 최미자 앞에 멈춰섰습니다. 너 상견례 때 뭐라 그랬어? 지은이 참 착하고 바르다. 예단 같은 거 필요 없다 했지? 나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다. 그래서 감동했어. 콩나물 장사꾼 딸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집안이 있구나 싶어서. 최미자가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뭐였어? 니들 빚더미에 앉아서 공짜 며느리 얻어다가 부려먹고 싶었던 거잖아. 돈 좀 있는 처가였으면 뜯어먹으려 했을 테고 없으니까 무시하고 밟아버린 거잖아. 면목 없습니다. 박 대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면목? 그런 거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고. 나는 다시 사위놈을 노려봤습니다. 너 이혼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 일단 성진물산 부도 처리 확정이야. 넌 연대 보증 섰으니 평생 신용 불량자로 살게 될 거고. 그리고 형사 고소 들어간다. 상습 폭행 학대. 녹음 파일, 진단서 다 있어. 감옥에서 콩밥 먹으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할래. 아니면 깔끔하게 도장 찍고 빈털터리로라도 사회에 남을래?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제안이지. 박성훈의 눈이 흔들립니다. 감옥은 죽어도 가기 싫겠지요. 저런 놈들은 겁이 많으니까요. 위자료는 청구 안 한다. 어차피 줄 돈도 없잖아.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해. 내 손주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만약 약속 어기면 나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그땐 법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처리한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놈이 침을 꿀꺽 삼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듭니다. 최미자가 성훈아 하고 말리려 하지만 박 대표가 아내의 팔을 잡습니다. 지들도 아는 겁니다. 여기서 버텨봤자 더 잃을 것밖에 없다는 걸. 결국 박성훈이 도장을 찍습니다. 꾹. 그 붉은 인주 자국이
내 딸의 해방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서류를 챙겨 넣고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볼일 끝났으니까요. 회장님, 그럼 회사는요? 집은요? 저희는 당장 어디서 삽니까? 최미자가 내 다리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마지막 발악입니다. 5천억이나 있으시다면서요. 그 돈에서 0.1%만 주셔도 저희 평생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사돈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내치십니까? 나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내려다봤습니다. 사돈정? 5천억? 기가 막혀서 헛웃음도 안 나옵니다. 잘 들어. 내 목소리가 서늘하게 미팅룸을 울립니다. 나한테 5천억이 아니라 5천조가 있어도 너희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어. 왜인 줄 아냐? 돈은 말이다. 사람한테 쓰는 거야. 짐승한테는 쓰는 게 아니야. 나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쨍그랑 던졌습니다. 동전이 도르르 굴러가 최미자의 무릎 앞에 멈춥니다. 이게 딱 니들 몸값이다. 콩나물 한 봉지 감. 아니, 콩나물은 먹으면 영양가라도 있지. 니들은 그것보다 못해.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내가 너무한 게 아니야. 니들이 니들 인생을 그렇게 하찮게 만든 거야. 내 딸의 눈물을 우습게 알았을 때 니들 인생도 우스워진 거라고. 나는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치워. 냄새 배겠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소리치지만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장 사모님도 아니고 대표님도 아니고 그냥 악을 쓰는 노숙자일 뿐입니다. 질질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집니다. 미팅룸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남산 타워가 보입니다. 가슴속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통쾌하냐고요? 네, 통쾌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합니다. 고작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 딸이 3년을 울었다니. 돈이 뭐라고 사람이 저렇게까지 바닥을 칠 수 있나 싶어서 다시 객실로 올라왔습니다. 지은이가 깨서 침대에 앉아 있더군요. 부은 눈으로 나를 봅니다. 내가 다녀온 걸 눈치챘나 봅니다. 엄마, 다녀왔어? 그래. 청소 좀 하고 왔다. 나는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딸에게 건넙니다. 지은이가 봉투를 열어보고는 말없이 나를 쳐다봅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너는 자유다, 김지은. 지은이가 내 품에 와락 안깁니다. 어제 흘린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었다면 오늘 흘리는 눈물은 안도의 눈물이겠지요. 엄마 고마워. 나 이제 진짜 잘 살게. 엄마 부끄럽지 않게 보란 듯이 잘 살게. 그래. 너는 엄마 딸이잖아. 콩나물처럼 쑥쑥 씩씩하게 살면 돼. 우리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개미처럼 작은 자동차들이 지나갑니다. 어쩌면 저기 어딘가에 사돈네가 터덜터덜 걷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내 인생에서, 내 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되었으니까요. 지은아, 우리 짐 싸자. 어디 가게? 여기 답답해서 못 있겠다. 밥도 맛없고. 우리 집에 가자. 뜨끈한 된장찌개 끓여 먹게. 우리 집? 시장통 쪽방. 지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아니, 나는 씩 웃었습니다. 엄마가 봐둔 집이 하나 있어. 마당에 잔디 깔려 있고 튼튼히 뛰어놀기 딱 좋은 곳으로. 거기 가서 진짜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보자. 까르르, 까르르. 들리나 자네? 저 소리. 세상 어떤 오케스트라가 연주해도
저보다 아름다운 소리는 없을 걸세. 바로 내 손주, 우주가 웃는 소리야. 태명이 튼튼이었는데 태어나 보니 이 녀석 눈동자에 온 우주가 담긴 것 같아서 내가 우주라고 지어줬지. 저 녀석이 잔디밭을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살면서 벌어들인 5천억? 그거 다 종이 쪼가리처럼 느껴진다네. 여기는 경기도 양평,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층짜리 전원주택일세. 강남 펜트하우스? 저도 안 가죠. 거긴 숨막히는 감옥이었지만 여긴 바람이 불고 꽃이 피는 진짜 사람 사는 집이니까. 마당엔 내가 좋아하는 장독대도 묻었고 텃밭엔 상추랑 고추도 심었어. 물론 콩나물은 안 키워. 콩나물은 이제 사 먹어야지. 하, 저기 보게. 저기 꽃무늬 원피스 입고 우주 뒤를 쫓아다니는 아가씨. 내 딸 지은이야. 1년 전만 해도 만삭의 몸으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던 그 아이가 지금은 저렇게 활짝 웃고 있어. 얼굴에 그늘 한 점 없는 거 보이지? 살도 좀 올랐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주눅든 눈빛이 아니라 당당하고 생기 넘치는 사랑받는 사람의 눈빛으로 돌아왔지. 지은이는 요즘 꽃꽂이를 배우고 있어. 옛날부터 꽃을 좋아했는데 그 집구석에선 꽃 한 송이 사오는 것도 눈치 보여서 못했다더군.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그랬거든. 지은아, 엄마 돈 다 쓰려면 너 500년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웃으면서 그러더군. 엄마, 나는 돈 쓰는 것보다 엄마랑 우주랑 셋이서 밥 해 먹는 게 제일 좋아. 참, 기특하고 예쁜 놈이야. 가끔 옛날 생각이 나. 시장 바닥 쭈그리고 앉아서 10원, 20원 악착같이 모으던 시절. 그때는 그게 자식 위하는 길인 줄 알았지. 돈이 많다는 걸 들키면 혹여나 자식이 나태해질까, 나쁜 물이 들까 걱정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틀렸어. 돈은 똥 같은 거야.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가 나고 파리가 꼬이지만 밭에 골고루 뿌려주면 거름이 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거든. 나는 너무 오랫동안 똥을 쌓아두고만 있었던 게지. 그 냄새 맡고 꼬인 똥파리들이 사돈네 식구들이었고 말이야. 아, 그 인간들 소식 궁금한가? 김 실장. 아니, 이제 김상무지. 우리 조카 녀석이 가끔 소식을 전해줘. 굳이 듣고 싶지 않은데도 그게 또 듣다 보면 소화제거든. 성진물산은 공중분해됐고 빚잔치하고 남은 건 빚더미뿐이라더군. 박 대표 그 양반 일용직 현장 나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평생 팬데만 굴리던 양반이 벽돌이나 제대로 나르겠어? 최미자 그 여자는 식당 설거지 알바를 갔는데 하루 만에 쫓겨났대. 그릇 닦으라니까 내가 사장 사모님이었는데 하면서 주인하고 싸웠다나 뭐라나. 사위놈 박성훈이는 알코올 중독이 돼서 폐인처럼 지낸다고 하더군. 지은이한테 연락하려고 몇 번 시도했다는데 어림도 없지. 내 변호사들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반경 100m가 아니라 아예 지구 끝까지 쫓아낼 기세로 막고 있으니까. 불쌍하냐고? 아니, 하나도 안 불쌍해. 그건 벌이 아니야. 그냥 자기들 본래 자리로 돌아간 거지. 남의 등쳐먹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내서 쌓은 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걸 내가 좀 일찍 아주 시원하게 무너뜨려줬을 뿐이야.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걸? 지옥 가서 받을 벌 이승에서 미리 당겨받는 거니까. 어머니, 점심 드세요. 지은이가 부르네. 오늘 메뉴는 겉절이의 수육이라네. 내가 겉절이 담그는 비법을 전수해줬거든. 이제 제법 맛이 나. 청출어람이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뻐근하구먼.
나도 이제 늙었어. 70 넘은 노인네가 그 난리를 쳤으니 몸이 성할 리가 있나? 그래도 마음만은 청춘이야. 내 남은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하네. 이 덤 같은 인생, 이제는 진짜 멋지게 써보려고 해. 내 재산 5천억 중에 절반은 재단 만들어서 기부하기로 했어. 나처럼 가난하지만 자식 키우느라 억척같이 사는 엄마들, 그리고 돈 없어서 병원 못 가고 서러움 당하는 사람들 돕는데 쓸 거야. 내 딸 지은이도 그 재단 이사로 일하기로 했고, 남은 돈은 우리 우주 장난감이나 사주고 맛있는 거나 사 먹으면서 펑펑 써야지. 안 그런가? 자네, 내 이야기 듣느라 고생 많았네. 마지막으로 이 말 하나만 해주지.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분통 터지는 일도 있을 거야. 돈이 없어서 무시당할 때도 있고 힘이 없어서 짓밟힐 때도 있겠지. 하지만 절대 기죽지 마.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 콩나물 시루 봤나? 물 부으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고 헛수고하는 것 같지? 근데 아니야. 그 물기 머금고 콩나물은 자라. 어두운 천 덮어놔도 빽빽하게 눌러놔도 기어이 노란 대가리 쳐들고 쑥쑥 자라난다고. 우리네 인생도 그래. 지금 당장은 캄캄하고 답답해도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 쑥 자라서 세상을 향해 고개 들 날이 올 거야. 나 같은 콩나물 할매도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았잖아. 그러니 자네도 힘내. 언젠가 자네만의 5천억이 터지는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 할미 맘마. 아이고, 내 강아지 배고프구나. 가야겠네. 내 진짜 보물들이 기다려서 말이야. 자네도 밥 잘 챙겨 먹고 속 썩이는 놈들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골프채는 버렸지만 돈다발 몽둥이는 아직 내 금고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하하. 잘 살게나. 부디 행복하게. 돈은 쌓아두면 악취가 나는 똥이 되지만 세상에 잘 뿌리면 꽃을 피우는 거름이 됩니다. 복순 할머니가 보여준 진짜 부자의 품격은 5천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내 사람을 지키는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캄캄한 시루 속에서도 기어이 싹을 틔우는 콩나물처럼 시련을 견뎌낸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눈부신 꽃이 필 것입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돈보다 훨씬 귀한 사람입니다.